그런데 말입니다. 보는 눈이 얼마나 객관적이지 않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야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컴퓨터에서도 이미지마다 그 화소가 있잖아요. 우리 눈도 당연히 화소가 있어요. 시각세포라고 하겠죠, 시각세포. 근데 다 촘촘하게 완전 다 가득 채워져 있지 않거든요, 시각세포가. 이 빈틈들 있잖아요. 검은색이 시각세포면 이 빈틈의 공간들, 이 공간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복붙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기를 하거나 해가지고 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메꾸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많이 봤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랑도 짬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자다가 일어났는데 내가 평소에 옷걸이에다 옷을 안 걸어놨는데 그날따라 옷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잠결에 눈을 떴는데 옷걸이에 있는 모양이 이제 사람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다. 분명히 사람은 아닌데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평소에 사람에 대한 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착시 사진들, 웃긴 사진들 많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자기 상상으로 그런 걸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정말 눈이 객관적이라고 하면 그런 일이 절대 생길 수가 없거든요. 눈을 믿으면 안 돼요. 눈은 그 정도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실험 같은 것도 하잖아요. 어떤 영상 틀어주고 한 5명이 되는 사람이 공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공이 빨간색 파란색 뭐 공이 있고 막 복잡해. 근데 어떤 사람한테 파란색 공이 몇 번 갔냐 이거를 세보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집중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나중에 다 화면이 끝나고 나서 어떤 고릴라 분장한 사람이 그 공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 사이로 고릴라 옷을 입고 막 가슴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없어요. 어떤 거에 하나에 자기가 집중하고 있으면 있는 것도 못 봐요. 객관적으로 자기도 좋아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아 보일 수 있도록 그림을 연습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자기 눈을 절대 믿지 않는 거고 안 믿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객관적인 방법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그게 이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암, 투시 이런 것도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규칙을 찾아가지고 그 규칙대로 그리는 거지. 우리 눈이 카메라처럼 딱 찍는 식으로 감정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론을 뭐하러 배워. 사진기 조그마한 애가 이론을 알고 있어가지고 뭐 투시가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면 그림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객관적으로 그리려고 해도 객관적인 그림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연필을 길게 잡고 그림이랑 너무 시야랑 가까이 하지 않고 좀 멀리서 바라보고, 이런 것도 자세에서도 객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복잡하게 어떤 이유를 막 말하지만 다 그 이유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그래서 그림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또 왜 나오냐면요, 그림을 봤을 때는 그림이 별로 안 땡기는데 스토리를 알고 나면 그림이 막 좋아지고 캐릭터 막 굿즈도 사고 막. 결국에는 가장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건 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건 스토리예요, 스토리. 인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산다고 해가지고 절대 못 삽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야지 사람들이 뭉쳐요. 어느 책에도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 10명의 사람들이 모이려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모이면 돼요. 서로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고. 근데 100명이 모이려고 하면 어떤 한 명의 통솔자 같은 그런 사람이 그 단체에 있어야지 믿음이 가서 그 100명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 있어요. 그럼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면, 모여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교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믿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나오고 어떤 신화 같은 게 생긴 거고, 구성원들끼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니? 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보편적으로라는 말은 그 말은 엄청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맞고 틀리고 그건 없지만 나의 생각이 말할 권리가 있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편성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호용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해둬야 되는 게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봤을 때 공감이 안 된다.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엔. 논리적이지 않다. 뭐 그런 말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이 캐릭터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한 행동을 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우리가 재미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몰입이 안 되죠. 몰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성 있는 그리고 논리적인 생각을 잘하려면 객관적인 그런 사고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스토리 짜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한다는 거지. 논문을 막 이제 체크하듯이 이게 왜 논리적이지 않은지 논리적인지 그걸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벌써 이미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스토리 그런 걸 보면은 캐릭터가 살아있는 거, 그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캐릭터의 행동이 맞아.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캐릭터가 진짜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고, 그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재밌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지. 아무리 사건들이 재밌어도 캐릭터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다 망합니다. 애칭을 쓰자고? 이게 애칭 쓰는 거 오그라들어가지고 저 이런 거 못하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